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오늘은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기존의 선익 시스템 종목 분석을 한번 알아봤었죠. 비교적 좋은 흐름을 가져가던 선익 시스템이 어제 하루만 14% 장중 급락하면서 뭐 일부분 밑꼬리를 그리면서 끌어올리긴 했지만, 오늘까지도 그 하락한 흐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는데, 어제의 급락과 오늘의 급등 이후의 차익 실현 매물들, 이 이틀간의 급격한 거래량과 함께 이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시고 어느 정도는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오늘은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관련된 반기 보고서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 분석하고 있는 지금 제 기준으로는 8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55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장이 마감이 되지 않았는데, 네,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요. 어제 종가 부근에서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의 변동성도 상당히 컸죠. 보시면 장중 10.90%까지 상승을 하는가 싶더니 대부분의 상승분들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은 지금 불안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여실히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궁금한 게 어제 왜 이렇게 급락을 했으며 오늘은 왜 급등을 했고 또 왜 이렇게 빠지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온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어제 있었던 이 급락이 어떤 뉴스 때문인가 우리가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분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보시면요, 5% 상승 중이었어요.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던 선익 시스템이 11시 12분경에 갑자기 34,300원까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뒤로 어느 정도 회복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11시 12분경에 과연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 뉴스는 어제 8월 13일 오전 11시 13분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뉴스의 내용을 보시면 중국의 OLED 패널 업체인 BOE와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간에 이 소송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영업 비밀 침해 소송 승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반갑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요. LG 디스플레이가 반사이익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에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였었죠.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23.41%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종가도 22%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그 상승분들을 대부분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관심이 없어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뉴스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를 투자하시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자유긴 하지만 저는 일단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오늘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 내용으로 다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좀 보시면 일단 소송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승소를 했고요. 이 소송에 대한 내용은 기존에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 유리한 이점을 가져가고 있다 정도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승소하게 되면 이 중국의 BOE 같은 경우는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여기에서 나오죠. BOE가 14년 8개월 동안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 시장 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BOE가 퇴출됐다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 BOE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BOE 쪽으로 많은 수주 매출이 나오고 있었던 게 선익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영향이 클 것이다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어제의 급락을 가져왔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하락은 우리가 맞은 상황이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궁금해야 되는 게 중국의 BOE가 미국향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가 좀 궁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정확한 자료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많은 매출 비중이 OLED 쪽보다는
LCD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다라고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OLED 쪽도 확실하게 나온 데이터는 없지만 애플 쪽으로 앞으로 BOE의 OLED 패널이 사용이 될 수 있다 정도까지만 내용이 나왔지만 그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애플이 중국의 BOE OLED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BOE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있겠지만,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볼 때 선익 시스템은 BOE 쪽 매출 비중이 크기는 했지만 마이크로 OLED 쪽 시장이었어요. 중국의 BOE가 기존의 미국향 매출이 비중이 컸던 건 LCD 쪽이었습니다. OLED 쪽으로 진출하기가 어려워졌긴 했지만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게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가. BOE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타격은 있겠지만 자신들의 나름대로 타개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관계는 이 디스플레이 시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일단은 선익 시스템보다는 BOE가 좀 똥줄 타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선익 시스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BOE향 매출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선익 시스템은 BOE뿐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계속 매출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주목을 했지만 이게 왜 LG 디스플레이의 반사이익입니까? 물론 없진 않겠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승소를 했잖아요. 가장 큰 반사이익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사에서는 LG 디스플레이를 강조했을까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가 그렇게 달갑게 보이지는 않고 LG 디스플레이 쪽에 집중할 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반사 이익의 주인공은 일단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져갈 것이며 지금도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많은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는 선익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이쪽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반사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이쪽으로도 매출이 나올 수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선익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장비 공급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마찬가지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 다루는 바대로 만약에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반사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선익 시스템도 긍정적인 관점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선익 시스템의 수주가 계속 쏟아지고 있고 앞으로 8.6세대 OLED를 중심으로 수혜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이 기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기준 수주 잔고가 5,300억 원에 달한다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전년도 매출 대비 4배 이상의 수주 잔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주가 지금 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왜 주가는 오르지 않는가라고 그때 제가 영상을 말씀을 드렸을 때 첫 번째는 많은 부채 비율이 좀 부담이 된다. 그리고 선물 매도 포지션에 대한 우려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알 수가 없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와 BOE 간의 소송 문제가 어느 정도는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해결이 됐어요. 어찌됐든 삼성 디스플레이의 승소로 끝났기 때문에 두 번째 원인은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됐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리스크였던 이 부채 비율과 이 선물 포지션, 자, 이것을 이따가 좀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이 뉴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시점으로는 이 BOE와의 계약을 토대로 퀀텀 점프를 준비 중이고 증권가에서는 선익 시스템의 2분기 매출액을 약 1,6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거 이따가 실적 발표 나온 거 있으니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고요. 이어지는 분기에서도 대규모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거는 3분기, 4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분기에서도 대규모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느냐? 자, 여기에 보면 자, BOE를 얘기하고 있어요. BOE는 월 32,000장 규모의 OLED 라인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고, 자, 거기에 대한 투자로 선익 시스템의 수주가 나온 거고요. 자, 이번에 투자한 건 16K 정도 규모고 올 연말이나 내년 2026년쯤에 나머지 16K 라인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근데 여기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소송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변수예요. 이 투자가 예정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조금 좀 이게 연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불안감들은 이게 제동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들이 지금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부각하지 않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앞으로는 반사이익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의 주요 고객사는 BOE뿐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도 지금까지 매출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캐논 도끼 쪽으로 많은 증착 장비를 매입을 하고 있지만 공급 이완화 전략으로 선익 시스템의 증착 장비를 더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증착 장비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LG 디스플레이 향 선익 시스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의 기대감들은 더 증폭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열리게 된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 나왔었던 이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의 2분기까지 연결 기준 누적 매출은 2,059억 원, 영업이익은 38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2,059억 원은 반년 동안 달성했었던 실적이죠. 작년 한 해 연간 매출액보다도 82%가 많은 금액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대비 383% 더 큰 수치죠. 그래서 실적은 상당히 예상치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따가 차트에서도 보겠지만 오늘 급등을 가져간 이후에 주가는 다시 상승분들을 다 반납한 현재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기존에 선익 시스템이 공시에서 발표했었던 이제 수주 공시를 보시면요. 이것도 마이크로 OLED 증착 장비죠. 중국 BOE 향 쪽으로 이렇게 매출이 나왔던 걸 확인할 수 있고, 네, 또 다른 공급 공시를 보시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인데 BOE가 아닌 다른 기업 쪽에서도 이렇게 많은 수주 공시가 나왔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OE 쪽으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수주 공시를 보시면요. 삼성 SDI 향으로도 이렇게 매출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시를 보시면요. 네, 이번 매출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BOE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출이 이미 BOE 쪽 아니고도 매출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반기 보고서를 좀 살펴보면 내용은 기존의 종목 분석에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진 않겠고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일단 수주 잔고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번에 반기 기준 수주 잔고가 3,720억 원대로 줄었죠. 기존에 5천억 원대 수주 잔고를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되면서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2분기 이후에 3, 4분기에 수주 잔고가 추가로 확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아까 기사에서 봤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직전 1분기 수주 잔고를 보면 5,320억 원이었죠. 네, 확인하다시피 여기에서 지금은 좀 줄어든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반기 보고서를 보시면요. 그때 우리가 첫 번째 리스크로 왜 주가가 선익 시스템이 가지 않는가에 대한 원인으로 높은 부채 비율과 선물 매도 포지션에 대한 리스크. 자, 이걸 말씀을 드렸죠. 자,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부채 비율입니다. 이거는 지금 시점이에요. 반기 보고서. 네, 지금 2분기 실적 발표에 나온 보고서에 보면 부채 비율이 271.82%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1분기의 부채 비율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271.82%고요. 직전 1분기 기준으로 보시면요. 여기 나오죠. 1분기 737.29%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엄청 높았었잖아요. 시장에서도 이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라고 우려를 가져갔었는데 그때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매출 실적을 바탕으로 상쇄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이번에 반기 보고서에서 확인하다시피 700%대의 부채 비율은 271%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큰 폭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 우려했었던 게 선물 매도 포지션이죠. 자,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자, 올해 지금 2분기 최근 실적이고요. 여기 나오죠. 파생 상품 등 계약 현황. 자, 이게 보면 선물 약정 매도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번 반기 기준으로 자, 파생 상품 거래 이익이 난 게 390억 원이다라고 알 수 있고요. 자, 390억 원 플러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손실이 난 거는 154억 원이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여기에서는 이득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전에 알아봤었던 1분기에는 어땠을까요?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자, 거래 이익이 23억 원이었고요. 손실이 35억 원이었습니다. 저번 1분기 때는 손실이 조금 더 컸는데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다시 와보면요. 파생상품 거래 이익이 390억 원대죠. 그래서 이 플러스 390억 원 마이너스 154억 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뭐 대략 계산했을 때 230억 원 정도는 선물 이 거래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수익을 우리가 기대한다라는 관점보다는 환차손에 대한 이 리스크를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 종목 분석 영상에서 첫 번째 리스크로 다뤄봤었던 높은 부채 비율과 이 선물 거래 계약으로 인한 리스크는 시장에서도 이제는 안도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선익 시스템의 차트로 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봤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장은 종료가 됐어요. 3시 30분이 지났는데 일단 음봉으로 빠졌습니다. 뭐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은 어제의 종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어제 하락폭들을 대부분 다 만회하는 10%의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이유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이 실적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상승을 지금 대부분 다 차익 실현을 반환한 이유는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BOE의 소송 패소 관련해서 선익 시스템의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라고 좀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그래서 과거는 과거고요. 우리가 해석한 바대로면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불확실성, BOE의 소송 결과, 이거는 이미 확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장에서 하락이라는 결과로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래량도 어제 오늘 상당히 많이 나왔고, 두 번째 불확실성으로 얘기했던 부채 비율, 선물 거래,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는 안도할 수 있는 흐름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선익 시스템의 매출 실적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일단은 지금 수주 잔고는 기존에 우리가 확인했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하반기에 BOE향 매출이 예정이 돼 있었던 게 그대로 진행이 될지가 일단은 궁금한데, 시장에서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투명해졌다라고 일단은 전망을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결과가 BOE향 예정되었던 매출이 지연되었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나오면 주가는 어느 정도 더 밑으로 내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된 시점에서 여기에서 더 하락을 예측하는 건 좀 과도한 불안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미 시장에서 예측하는 불확실성, 그 리스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좀 보는데, 여기에서 주가가 갑자기 반등을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도 나왔고, 앞으로의 수주 결과가 삼성, LG 디스플레이 향으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할 텐데, 그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이런 불안한 심리를 계속 가져갈 확률은 큽니다. 하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되는 진폭을 가져간다라는 측면은 동일해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미 선익 시스템을 투자하신 분들이 이번 하락을 통해서 뭐 10% 내외의 하락을 경험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불안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줄이시면 될 것 같고요. 불안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지금 시점이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투자 성향과 여러분들의 포트 비중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다만 그 선택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정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특별히 불안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조금 염두가 되는 건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점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선익 시스템의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면 뭐 그렇다 할 상승을 가져간 흐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었단 말이죠. 다소 억울한 감이 없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간의 조정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선익 시스템의 주가는 어느 정도 매출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뭐 궁금한 게 있거나 영상에 좀 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선익 시스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섬이 남인택이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후에 리포트 분석과 또 주식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